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 과연 얼마 있어야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수 있나요? 질문에 솔루션을 드리려고 합니다. 여러분,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부자 친구들 카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로는 못 물어보는 것들 있죠. 그런 것들을 카톡방에 조금 더 자유롭게 질문하실 수 있도록 제가 공간을 마련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다양한 질문 그리고 소통, 제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제 노하우, 경험을 같이 공유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얼마가 있어야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? 제가 부동산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그래도 최소 1억은 있어야 아파트를 사고 돈을 좀 굴릴 수 있지 않을까? 그래서 저도 이제 부동산 초보 시절에 이러한 심리적 허들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있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. 과연 부동산 경매에서 제일 적은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오늘은 여러분의 심리적 장벽을 좀 깨드리기 위해서 극단적인 사례를 한번 갖고 왔습니다. 보시면은 전라북도 정읍시에 있는 도로 물건이고요. 얼마에 낙찰됐죠? 2,000원에 낙찰됐습니다. 우리가 1,000원만 가지고 있어도 이런 부동산을 접근해 볼 수는 있다. 다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부동산을 사려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투자 전략을 가지고 소액 물건을 접근을 해야 수익을 벌 수 있다는 거고요. 여러분, 오늘은 제가 소액으로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. 우리가 소액 투자를 하기는 하지만 이 물건으로 절대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알려드린 소액 투자를 실천을 하시면서 계속 공부하시고 다음 단계의 투자로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총 4가지의 소액 투자 방법이 있고요. 첫 번째는 묘지 투자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. 묘지를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협의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, 그래서 그것도 다 투자의 본질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. 묘지 투자하는 전략을 집중적으로 알아볼 거고요. 두 번째는 토지, 땅, 지분 투자하는 방법. 토지가 지분의 형태로 나와서 또 이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례가 있고요. 세 번째는 빌라 사례가 있어요. 근데 빌라도 그냥 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럼 경쟁이 치열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경쟁을 낮출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을 배워볼 거고, 저희가 법정지상권이라고 해서 이러한 특수한 권리들을 활용해서 싸게 받고 소액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총 4가지의 소액 투자 전략이 있습니다. 그중 오늘 2가지를 배워볼 거예요. 묘지 투자와 그리고 도로 지분 투자, 이 2가지를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묘지 투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 건데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묘지들이 있는 땅을 매입을 하는 거예요. 그럼 일반인 분들, 왜 묘지 있는 땅을 매입하는 거죠? 라고 할 수 있겠죠. 이 투자의 핵심 전략은 잘 가꿔져 있는 묘지가 있는 땅을 낙찰을 받아서 이 사람들과 협상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투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사례는요, 보시면은 충청남도 공주에 있는 2,600만 원에 나온 이 토지 물건을 어떤 분이 1,7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묘지 투자를 할 때 잘 봐야 될 게 이런 식으로 딱 봐도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요. 왜냐? 그게 곧 소득 수준과 연결이 돼요. 아니, 소득 수준이 왜 중요한데요? 우리가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내 물건의 값을 잘 쳐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. 그래서 저는 묘지 물건을 볼 때 이런 식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를 가장 처음 검토를 하고요. 이 묘지의 수준을 보더라도 이 사람들의 소득 수준 혹은 집안의 경제적 상황 등을 알 수가 있고, 두 번째는 토지 등기를 통해서 현재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지분권자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, 어떤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보여집니다. 이 아파트가 현재 얼마인지,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의 소득 수준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물건을 고르는 그 투자 포인트는 2가지가 되겠고요.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보증금 150만 원 정도와 그리고 이 물건을 잔금까지 가져갈 1,700만 원 정도 혹 2,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물건이고요. 이것도 하나의 이제 제가 분석했던 투자 사례인데, 이분은 아마 요 감정가대로 매각을 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. 그래서 1,700만 원을 투자해서 약 2,6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은 그런 물건이 되겠고요.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니, 우리가 이렇게 한 건 해서 뭐 한 700만 원, 800만 원 이렇게 벌면 언제 부자가 되냐,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, 여러분, 제가
생각해낸 개념이 하나 있어요.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은행에서 적금 가지고 풍차 돌리기라고 하잖아요.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투자금이 적다라고 하면은 부동산 풍차 돌리기를 해야 됩니다. 물론 시드가 많아질수록 더 큰 물건들을 가지고 풍차 돌리기를 하면 돼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물건을 1,700만 원을 투자해서 2,600만 원에 매각을 했어요. 그럼 우리 돈은 1,700만 원 플러스 뭐 매각 차익 해서 약 뭐 2,500만 원 이렇게 자산이 늘어나게 되겠죠. 그럼 그 자산을 또 한 번 투자하고 뭐 두 개로 나눠서 투자하고, 그래서 그 물건 회전율을 높이는 게임이에요. 이 소액 투자 같은 경우에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건 한 건 해나가다 보면은 내 자산이 2,000, 3,000, 4,000, 5,000 이렇게 늘어날 텐데, 그러면 이거를 또 나눠가지고 2,000짜리 하나, 3,000짜리 하나 이렇게 해서 또 수익화를 하고, 그러면 2,000짜리, 3,000짜리, 1,000만 원짜리 하나 이렇게 해서 계속 풍차를 돌리시면 됩니다. 이게 바로 소액 투자의 전략이고요. 이런 물건을 이제 고를 때 소득 수준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, 이 소득 수준이 왜 중요하냐? 우리가 만약에 정말 잘 못 사는 집안의 묘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내가 부모님을 이렇게 잘 모시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못 사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처리 과정이 소송까지 가야 돼서 약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게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빠르게 이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소득 수준을 보고 좋은 물건들을 골라서 입찰을 한다면 더 빠르고 그리고 더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. 우리가 항상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이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되거든요. 내가 뭐 2천만 원을 투자하지만 A라는 물건에 투자할지 B라는 물건에 투자할지 이거를 결국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이 선택에 따라서 내가 4개월 만에 뭐 1,000만 원을 벌지 아니면 2년 만에 뭐 1,000만 원을 벌지, 이런 결과값이 달라지는 거라, 그래서 이 소득 수준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. 묘지 물건을 풀어가는데 어떻게 풀어가냐? 그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, 첫 번째는 낙찰을 받습니다. 두 번째는 낙찰을 받고 바로 사건 열람이나 혹은 이해관계인, 뭐 이장님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이 소유자분들의 연락처와 상황을 파악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현재 낙찰을 받았고 앞으로 어떻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거고, 나는 이 물건을 당신한테 감정평가대로 합리적인 금액대로 팔고 싶다라는 의향을 표시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연락이 되면 세 번째는 협상을 통해서 이 물건을 매도를 하면 되고요. 아니,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시면 된다. 근데 그 소송에는 두 가지가 있다. 공유물 분할 소송과 그리고 두 번째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있다. 여기까지 이해되셨죠? 물건 처리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. 우리가 보통 이런 묘지 투자나 도로 지분 투자를 할 때 수학처럼 공식이 정해져 있다고 이해하시면 더 쉬울 거예요. 묘지 투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전략은 우리가 이 물건을 낙찰을 받고 사건 열람이라고 해서 이 물건의 내부 정보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, 이 동네가 보통은 시골 동네이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여기 소유자분들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장님을 통해서 이 사람들 연락처를 받는 거죠. 이 사람들 연락처를 받아서 내용 증명, 우리가 앞으로 법적으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겠다, 이 절차는 뒤에 설명드릴 거고요. 그리고 매수 의향서를 보내는 겁니다. 우리가 이렇게 감정평가된 감정평가사가 합리적으로 당신들한테 시세대로 팔겠다, 그러니까 사실 거면 연락을 달라, 이렇게 매수 의향서를 보낼 수 있는 거죠. 그렇게 우리가 내용 증명과 매수 의향서를 보내고, 만약에 연락이 된다면 그 협상 과정을 통해서 물건을 잘 매도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만약에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법적인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. 일반적으로 초보자분들이 이 법적인 절차라고 하면은 다들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? 막 소송해야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변호사 고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라고 생각하는데, 이러한 물건들은 온라인으로도 소송 진행이 다 가능합니다.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집에서 혼자 공부해서 진행을 할 수 있고요. 그래서 보통 두 가지의 소송 전략을 사용합니다. 이 두 가지도 항상 똑같은 패턴이에요. 첫 번째는 공유물 분할 소송이라고 해서 이 물건을 전체를 다 경매로 넘겨서 낙찰이 되면은 지분대로 현금을 나눠 갖는 이런 방식이 있고,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이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용료를 받아야겠죠. 그래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해서 이 사용료를 내가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소송입니다. 소송도 이 두 가지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물건 찾는 방법이 있죠. 그리고 이 물건을 해결해가는 과정도 다 똑같은 공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공부를
하면 충분히 다 풀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그 다음으로 제가 설명드릴 소액 투자 전략 중에 하나는 바로 토지 중에서도 이 도로 지분을 낙찰을 받아서 수익을 내는 전략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한 물건이고 감정가가 280만 원인데 한 분이 230만 원대에 낙찰을 받아갔어요. 우리가 부동산을 할 때 수천만 원, 뭐 1억, 2억 이렇게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금액으로라도 충분히 소액 투자를 해서 아까 얘기들이 부동산 풍차 돌리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도로 지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내 땅을 사줄 사람이 있냐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도로 지분이라는 거는 우리가 소규모의 공장 단지를 개발을 할 때 원래는 여기가 이러한 산이었어요. 그래서 이런 임야를 한 개발업자분이 이렇게 길을 뚫고 땅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작은 규모의 공장 단지가 되는 거죠. 이런 땅을 만들 때 도로가 없기 때문에 도로를 뚫어줘야 되잖아요. 이용을 하려면.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길을 만들어주고 뭐 이 A동 사람, 이 사람과 뭐 이 사람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눠 가져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. 그래서 이번 사례는 만들어진 도로 중에서 이 지분이 나온 물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물건의 핵심 포인트는 이 공장 앞에 도로가 나왔다는 거예요. 그 얘기는 이 공장에 있는 사장님이 이 도로를 사지 않으면 진출입이 쉽지 않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 도로를 낙찰을 받고 이 공장 사장님한테 매각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도로 지분이라는 거를 투자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사람이 이 물건을 사야 되는지, 이 물건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이 도로 지분을 낙찰받아서 풀어가는 과정도 아까 묘지 투자랑 동일합니다. 첫 번째, 낙찰을 받고요. 두 번째, 이 물건의 이해관계자 또는 매수자의 전화번호나 주소를 찾아서 내용 증명이나 연락을 취해서 감정평가 금액 또는 뭐 그 이상의 시세대로 팔겠다. 협상을 시도를 하고요. 만약 연락이 안 된다. 묘지 투자처럼 소송을 똑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. 공유물 분할 소송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. 이 소송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. 우리가 마지막에는 경매를 통해서 이 물건을 매각을 시켜서 현금 청산 받는 걸로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 이게 어려워 보이시겠지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 공식이 있잖아요. 부동산도 부동산 투자 공식이 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우리가 여기에 감정 금액이 나오잖아요. 근데 이 감정 금액은 보통 이렇게 지분 물건으로 나올 경우에는 조금 더 저평가돼서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280만 원이 아니라 약 700만 원 정도, 약 1000만 원 정도에 매각한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. 그래서 이렇게 230만 원에 낙찰 받아서 몇 개월 안 걸려서 1000만 원의 수익을 얻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. 여기까지 이제 도로 지분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여기서 제가 노하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늘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소액 투자 전략의 가장 핵심은 뭘까요? 바로 역지사지입니다. 이 물건을 살 사람의 마음을 혹은 심리를 내가 이해해서 이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건지, 이 사람이 살 수준이 되는 건지 협상을 통해서 이 물건을 빠르게 매도하는 게 이런 소액 투자의 핵심 전략입니다.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셨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도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추가로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하단 링크에 부자친구들 단톡방 링크를 제가 넣어놨습니다. 그래서 오셔가지고 또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총 소액 투자 전략이 4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남은 게 빌라 투자 그리고 법정지상권 투자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제가 2부에 제 핵심 인사이트를 같이 녹여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소액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제가 뭐 부동산 관련해서 정말 뭐 4천, 5천만 원 이상의 강의료를 내면서 정말 많은 강의들을 들었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러한 노하우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풀어가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2부에서 만나요.